네, 안녕하세요. 세무엔투의 김재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증세 심층 분석을 위해서 외부 세무사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상증세를 가장 많이 신고하시고 전문으로 하고 계신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우 세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우 세무사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기사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도 나왔죠. 네네. 그 상속세 개편의 유산 취득형에 대한 과세 개편안에 대한 기재부 보도 자료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상속세 개편안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상속세가 지금 저희가 최고 세율이 30억이 넘으면 50%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 나라의 어쨌든 자산 규모나 이런 자산견의 증가에 비해서도 사실 세율이나 공제가 좀 과도한 면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편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 있어 왔었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 그 상속세 개편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도 세무사들도 마찬가지 일반 분들도 약간 다 동의하는 부분이었던 내용이고,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편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상속세에 대한 개편에 대한 거는 세 가지로 약간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세율이 좀 과도한 부분에 대해 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 상속세는 어쨌든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라고 저희는 일단은 법률상은 표현하는데, 일반 분들이 아시는 거는 공제를 비과세로 아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네. 예, 어쨌든 그 비과세 상속세가 안 나오는 범위에 대한 것들을 좀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하나 있었고, 지금 오늘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거는 과세 방식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네. 이 부분에 뒤에서도 약간 설명을 조금 기재부 내용이 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상속세 과세 방식을 어떻게 바꿔서 하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한 개편의 논의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지금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은 매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개정이 통과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작년에 부결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일단 개정된 부분이랑 부결된 부분,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일단 그 상속세는 이제 공제 부분에 대한 것들에 하나가 있는 게, 일단은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일단 5억까지는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상속 공제, 일괄 공제 5억이 적용돼서 대부분 이제 10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 네. 이 내용이 있었고, 이제 추가적인 공제에 대한 건 자녀 공제에 대한 부분이 좀 작았던 부분인데, 자녀 공제를 작년 연말에 인당 5억으로 공제 금액을 늘리자, 여기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세 세율 구간이 저희는 30억 초과에 대한 건 50%, 어쨌든 받는 재산의 절반 이상이 네. 세금으로 나가는 구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완화시켜서 10억 초과에서 40% 세율을 적용하자, 여기에 대한 게 정부안이었고, 이게 국회에 일단 입법 들어왔다가 어쨌든 이 부분이 부결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그 개정안이 나왔을 때 좀 이슈가 됐었고, 그걸 기다리시던 분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모두 다 부결돼서 상속세는 예전이랑 동일하게 10억 공제만 되고, 배우자 있는 경우 10억, 배우자 없는 경우 5억 공제가 되고, 네네네. 나머지 세율은 50% 계속 유지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여세 관련해서 현행세법상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공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 24년도에 공제 금액이 하나가 늘어났죠. 혼인 출산 공제인데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혼인이랑 출산에 대한 장려의 목적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장려해주기 위해서 일단 부모님이 증여할 금액에 대한 것들을 1억이 추가로 증여될 수 있게끔 개정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증여 출산 공제는 생애에 한 번 적용하시는 내용이세요. 어쨌든 혼인이나 출산이 여러 번 있다고 해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거고, 한 번 1억 한도 내에서 추가로 증여하실 수 있는 거라서, 이게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게 되면 양쪽 집안에서 다 받으실 수는 있으니까, 직계 비속이 받으시는 거니까 1억 5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까지 하면 1억 5천까지는 세금 없이. 네. 그다음에 뭐 처가 쪽도 마찬가지로 1억 네. 5천까지는 가능하신 내용인 거고, 혼인 출산 공제 적용할 때 그러면 누가 주는 게 좋으냐? 네. 할아버지가 주는 게 좋죠.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면 할증이라는 게 네, 붙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증여 재산 공제라는 건 세금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할증 없이도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이 증여 혼인 출산 공제를 활용하기에는 효과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상속을 하고 아버지가 그 자녀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 2번 낼 거를 네네네.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한테 네. 증여를 하게 되면 한 번에 건너뛰었다 네. 해서 원래 세율이 할증 세율이 30%가 붙으니까 할증이 되는데 예, 근데 비과세를 할아버지가 쓰게 되면 어차피 과세 금액이 없으니 할증 과세를 받지 않으니 혼인 재산 공제를 할아버지가 주시는 게 좋다. 그 네. 말씀이신 거군요. 네네네. 네. 그 증여재산 공제는 뭐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다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적용하는 게 유리하긴 해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도 마찬가지긴 네, 하거든요. 네. 작년에 사실 정부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줄이고, 그리고 상속세 공제에 있어서 자녀 공제를 1인당 5억 원씩 늘려주겠다라는 개편안을 내놨었는데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상속세를 이제 개편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랑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논의가 나왔던 거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상속세 공제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안으로 들고 왔었죠, 사실은. 네. 배우자 공제에 대한 거를 어쨌든 최소 금액이 현행은 5억이 최소 금액인데 네. 최소 금액을 10억으로 늘리겠다는 내용 하나랑 네.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 외에 상속 공제가 5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8억으로 늘리겠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를 이제 개편안으로 가지고 나온 상황이었고, 네.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세율 작년 개편안에 있는 내용대로 어쨌든 상속세를 완화하자는 내용에 대한 주장은 있었던 내용이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어쨌든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이제 바꾸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어쨌든 정부안을 하나를 제시를 오늘 한 상황이 되십니다. 네. 그럼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유산 취득세 내용에 대해서 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유산 상속세 과세 체계를 바꾸는 내용에 대한 거는 일단은 저희 나라는 상속세를 유산 과세형이라고 해서 유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이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유산 취득형이라고 해서 받은 만큼에 대한 세금으로 바꾸자는 방식에 대한 걸로 지금 과세 체계를 바꾸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본 골자이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설명드리면 그 기존의 상속세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줄 때 내가 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던 그러니까 거고. 돌아가신 분의 네네네. 전체 재산에 네.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바꾸자는 내용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네.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바꿔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 과세 체계가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나는 받은 재산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의 상속세나 상속세율이나 상속공제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세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세금 금액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50억의 대산으로 판단을 했을 때 돌아가신 분이 50억을 하게 되면 50억의 상속세가 적용이 되면 상속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많은 세금이 세율이 높아지면 세금이 많아진다시. 근데 이 부분을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금액이 나눠지면 세율이 낮춰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 실제로 부담하는 상속세가 낮아질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재산 50억에 대해서 상속세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네. 유산취득세가 되면 네. 각각의 상속인이 자기가 받는 재산에 대해서 각각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네.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저희가 오늘 그 개정안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제가 약간 몇 가지 눈여겨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상속 공제가 이제 저희는 일괄 공제 5억이고 네. 이제 자녀 공제를 하면 인별 인원수로 이렇게 적용이 네. 되는 건데 그 일괄 공제에서 이제 그 자녀별로 5억씩 적용해 주겠다. 네. 이걸로 개정안으로는 네.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예전에는 상속세를 하나로 계산했었는데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나로 네. 계산하고 상속세를 나눠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 받은 만큼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제 금액이 5억씩 늘어나는 부분으로 이거는 좀 되게 큰 부분이고 이거는 작년 개정안에 있던 내용이랑 유사한 내용이긴 해요. 네. 배우자 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행 세법상으로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든 안 받든 5억은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고 이제 배우자가 5억 초과해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 한도 내에서 그것도 30억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온 개편안은 어떻게 달라졌죠? 바뀐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실제 배우자가 실제 받아가는 금액이 많으면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법정 지분의 10억까지는 법정 지분을 초과해도 10억까지는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의 유리한 개정은 있는 내용인데 나머지 지금 배우자 부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으로는 제한적으로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10억 이하인 금액은 네. 법정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네. 그 금액을 실제로 공제해주겠다. 10억 이하이면 네, 어쨌든 네. 법정 지분까지만 인정을 해주게 돼 있는 건데 그 네. 금액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10억 이하는 네네. 법정 지분을 여기까지는. 초과하더라도 다 네네. 공제를 해주겠다. 네네. 그러면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가 공제되는 걸까요?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도 10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는. 네. 그러면 근데 어쨌든 뭐- 배우자 공제 부분은 5억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네네. 요거는 예를 들어놨는데 실제로는 10억을 상속이 일어났을 때 배우자가 실제 가져간 게 33억이면 네. 배우자 공제도 3억이 적용이 네. 돼야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녀 공제가 어쨌든 5억으로 개정이 네. 됐으니까 그 5억을 추가하면 8억 공제가 네. 되는 건데 어쨌든 10억까지에 대한 거는 나머지 2억에 대한 거를 자녀 공제에 추가를 해주겠다는 내용까지는 네. 뭐 예시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한 거는 공제 부분이 자녀 공제가 늘어난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배우자 공제는 지금 논의되는 이야기에는 조금 많이 못 미치는 내용 아닌가 싶어 네, 보이긴 그러네요. 합니다. 배우자한테 상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전면 폐지하겠다 네. 하던 내용하고는 좀 괴리가 커 보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약간 그 기재부 안에서 보고 약간 특이하게 봤던 게 지금 상속 공제 중에 수유자라고 상속인은 이제 직계 비속한테 하게 되면 5억까지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유자한테도 5천만 원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 있긴 있어요. 네. 수유자가 뭐죠? 수유자는 이제 유언이나 유증으로 상속인 외자한테 증여하는 걸 이제 그럼 손자나 네, 손자한테. 뭐 이런 사람들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발표된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네. 지금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한테 증여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을 하고 네. 상속인 외자 방금 말씀하신 손자한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증여분을 합산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는 다르게 개편되는 방향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전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저희가 유산 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사실 유산 과세형이었을 때는 네. 이제 아버지가 다른 친척들한테 증여한 내용이 사전에 증여한 내용이 네. 있으면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뭐 상속인이 10년 합산이고 상속인 외자면 5년 네. 합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상속세에 합산이 돼서 네. 그분들 때문에 상속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네. 있었죠. 네, 네, 네. 기존에도 마찬가지. 뭐 네. 이게 이제 기부 문화에도 약간 영향을 네. 미쳤었고 기부한 학교에 금액도, 기부했는데 그게 다 합산이 들어가서 맞아요, 한다는 맞아요. 내용들도 네. 있었던 기사도 많이 나왔죠. 네. 어쨌든 유산 취득형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각자가 받은 부분에 내게 하겠다. 네. 뭐 이런 내용이긴 한 내용이라 이제 그때 한다고 하면 인별로 이제 사실은 증여받은 금액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상속인이랑 상속인 외자로 기존 세법에서는 구분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10년 이내로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만 상속세를 내니까 네. 예전에 상속을 받든 안 받든 사진 증명한 게 있으면 다 합산해서 네. 연계가 되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다 나머지 이제 상속인 외들 자들은 규정이 없어지고 네. 상속인에다가 수유자만 10년 합산을 이내 하는 걸로. 네, 10년 이내 네. 합산으로 개정이 되어 아, 그러니까 상속인님 배우자, 자녀한테 증여한 재산만 합산을 하고 네. 그 외에 손자나 네. 뭐 대학교에 기부하신 금액이나 네. 뭐 아니면 먼 친척한테 주신 금액들은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이내, 5년 이내이더라도 합산하지 따지죠. 않는다. 네네. 그 말씀이신 네네. 거죠?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바뀌는 부분 같은데요. 합리적으로 바뀌기도 네네. 하고 그다음에 증여는 증여세로 종결하겠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증여로 했던 부분이 상속세에 합산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겠다는 네. 내용이고 수유자는 상속세 대상자거든요. 네. 유언으로 다시 유언으로 주는 상속을 거니까. 받았으니까 네. 기존에 받은 게 있으면 합산의 대상이긴 한 거라 그 외에는 사실 뭐 다 빠지는 내용 어쨌든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는 내용이기도 하고 네. 이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손주 증여에 대한 내용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손주한테 네. 증여를 많이 하시도록 바뀔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실제 그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게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려면 방식이 인원이 늘면 세금이 줄잖아요. 네, 상속인이 늘면 상속 늘수록. 공제가 5억 네. 이렇게 되니까 이래서 양자를 드리는 양자요? 상속세 줄이자고 양자를 드리면 일본에서는 그런 방식까지도 어쨌든 아. 세금 차이가 크잖아. 5억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가족 내에서 인원을 늘리는 거면 사실 이제 그 손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뭐 증여나 상속의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는 거 잠깐 양자를 드리지 않는 내용은 아니고 그 양자 드리는 것처럼 네, 그거랑 비슷한데 위장 분할 네. 하시는 경우 좀 많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을 줄이는 게 사실 위장 분할을 하면 세금이 줄긴 해요. 사실 내가 받을 거를 이쪽에서 대신 받아주면 세금이 작게 나오는 쪽에서 받아주면 네. 사실 세금이 세율이 줄기 내려가니까. 시작하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잘 뭐 가세관점에서 관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규정의 우회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게 상속을 받고 네. 나는 상속세를 엄마 입장에서 상속세를 좀 작게 내고 네. 다시 자녀한테 증여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게 5년 이내에 증여를 하게 되면 네.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이 우회해서 받은 내용이 아닌 거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겠다. 네. 여기에 대한 뭐 내용들은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재부 어쨌든 이건 지금 논의가 시작이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원래 이 논의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약간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저희는. 네. 네, 이 상속세에 부분에 대한 대해서. 것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것들로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이 어쨌든 제한적으로 연대 납세를 두겠다고는 했었던 거였고 지금 기재부에서 넣은 거면 안 되고 근데 추정상속재산이라고 저희는 네. 두고 있는 부분도 네. 있잖아요. 이 추정상속재산은 누가 가져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네. 상속재산으로 이제 네. 과세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인별로 바뀌고 나면 네. 누가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영향을 미치기는 할 거라고 판단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개편안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다 상속세 개편안을 좀 다루고는 있는데 이게 증여세 개편을 같이 안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원래 그 저희가 뭐 그 가업 상속이든 모든 세제 개편들에 대한 것들은 부의 세대 이전을 빨리 원활하게 해서 자녀 세대가 어쨌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생기긴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상속세 공제를 이렇게 막 늘려져 있는 상황에서 증여 공제를 증여세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증여가 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상속 지금 당장 하지 않고 크니까. 나중에 상속 때 주는 네. 게 낫긴 하는 거라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어째 부의 재산이 한쪽에 몰려 있는 부분이 계속 그대로 이어졌다가 정리가 정체가 될 수 되는. 있는 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세 제도가 되게 불확실한 상황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 계속 이 상태가 오래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네. 있는 거고 이제 저희처럼 이제 세금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바뀔 제도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 네. 여기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주인 거라서,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절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되지 네.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속세 과세 방식은 일단 유산 취득세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유산세를 쓰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포함해서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유산 취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가끔 상담해 보면 이제 상속세 너무 많아서 이민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상속세나 증여세 이 공제 부분은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 기재부에서 발표한 거로는 25년도에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시행 시기를 28년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상속세 개편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여세 부분도 판단이 있어야 되고 추정에 대한 내용들도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방향에 대한 거는 정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을 정함에 있어서는 뭐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세율 개편은 쉬운 부분이 국민적 약간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런 것까지를 고려하게 되면 아마 시행 시기를 그 정도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 거고, 지금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사실은 민주당 아니나 있었던 내용이 공제를 적용하는 거는 법률 개정만 하면 되니까, 공제를 늘린다는 개정만 하면 상속 공제 돼. 늘리는 네네, 거. 공제를 네. 늘린다는 공제만 하면 되니까 가능한 거라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유산 취득세로 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뭐 정부 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내용으로 약간 판단, 지금 상속세 개편에 대한 내용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면 일단은 증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손주든 며느리든 어쨌든 분산 증여가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최대한 활용을 할 것 같다. 어쨌든 기존에도 현재 상황 유치는 사전 증여가 사실은 절세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세제 개편안을 고려하게 되면 사전 증여는 좀 더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할 것 같다. 근데 이게 네. 자녀에 대한 내용이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에 대한 부분은 이게 효과가 높으신 분들도 있지만 효과가 뚜렷질 수도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10년 단위가 세액 효과가 있는데, 약간 지금 있는 규정으로 보면 30억에서 하게 되면 세금이 거의 되게 작게 나오는 규정도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배우자 증여는 당분간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하자는 네. 내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내용까지는 있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서도 손주 증여 부분은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요즘에 상담을 가보면 이제 지금 사망하셨고 상속이 발생했는데 좀 기다리면 이 네. 상속세 개편안 네. 적용받을 수 있냐 이런 네. 질문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부분의 개편안들은 상속세 개편일 이후에 사망하거나 증여한 부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기존에 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적용이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을 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상속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는 조금 미루실 수 있지만 상속은 네. 저희가 사실 미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증여를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가 1억까지가 10% 세율이시잖아요. 네. 10% 세율까지는 그래도 적극적으로도 판단하셔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아, 지금 네, 10%까지는 네, 증여하시는 네, 것도 네, 괜찮다? 네네.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려면 사실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네.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한참 뒤에 일어날, 어쨌든 10년 단위 과세를 활용하는 거는 지금도 활용하셔도 된다. 근데 지금 그 손주한테 증여하는 것들은 30% 할증 때문에 네. 제한적으로 하셨던 부분이라고 하면 네. 어쨌든 개편안을 감안했을 네. 때는 증여의 효과는 손주가 훨씬 더 네.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있겠네요. 판단하는 거죠. 네, 네. 네네. 오늘은 이제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법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와주실 거죠? 네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